지난 2월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뺑소니를 당한 뒤 다른 차량에 연이어 치여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짚어봅니다. 자, 지난 2월 제주에서 있었던 뺑소니 사건이네요. 네, 당시 굉장히 비가 내려서 어두운 저녁이었다고 하는데요. 13살 여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달려오던 차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친 차량의 운전자는 그냥 그대로 도주해버렸고요. 뺑소니죠. 뒤이어 친 운전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곳은 평소 사고가 잦은 곳이었는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다고 합니다. 자, 지금 사고 당시 CCTV 영상이 아까 잠깐 나갔는데요. 양 변호사님, 처음 학생을 이 초등생을 친 운전자 왜 도망갔답니까? 도망간 게 아니라고 처음에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고를 내고 나서 1시간 정도 만에 집에서 체포가 됐고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아니, 내 옆차가 사고를 낸 줄 알았고 그냥 아이를 본 뒤에 멈췄다가 다시 왔을 뿐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사람을 치고 글쎄요, 전 몰랐는데요 라는 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통상 이제 우리가 차를 타고 난 이후에 뒷좌석에 앉아서 졸고 있더라도 잠을 자고 있더라도 뭐가 덜커덩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하물며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면서 앞에 있는 그 물체를 만약에 쳤다라고 하면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나는 친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자기가 안 쳤다라기보다는 친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반성은 했습니까? 자, 1차, 2차 지금 피고인들 사고가 지금 일어난 상황인데 이 피해자 유족들의 얘기에 좀 따르면 최근에는 법정에 재판부에서 피해자 유족한테도 진술을 하도록 기회를 많이 줍니다. 할 말이 있냐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피고인들 딸 장례식 때 49제 때도 한 명도 찾아온 적이 없다. 아하. 이 자리가 처음으로 딸을 피해자를 보는 자리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성을 했을 가능성이 없었겠죠. 반성을 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 유족들한테 오거나 아니면 피해자 장례식장에 가는 그 정도를 했을 건데 그것을 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재판부가 더 화났답니다. 자, 재판부의 판단이 어땠길래 제목이 저렇죠? 왜 더 화가 났냐라고 제목을 뽑았냐면 검찰은 첫 번째 충격한 차주에 대해서 6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의 선고는 7년이었어요. 징역 7년이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더 강하게 나오는 거 보통은 뭐 한 3분의 2 절반까지도 깎이잖아요. 1년을 더 판결한 거. 이거는 굉장히 드물고요. 그럼 2차 차주는 왜 깎였어? 금고 3년인데 금고 2년, 1년 깎였다고 하는데 저거는 재판 과정에서 첫 번째 차주에 의한 어떤 그 사망의 원인이 더 강하고 두 번째 차주의 어떻게 보면 사망에 대한 기여 부분은 좀 낮았다라는 게 판단한 것으로 아마 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진짜 저희가 맨날 이제 이 흉악범들 얘기할 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면 재판부가 뭐 무기징역 혹은 징역 20년 이렇게 팍팍 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막 엄청 막 화를 내는데 이거는 오히려 검찰이 구형보다 더 늘렸어요. 올리는 경우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한쪽은 징역이고 한쪽은 지금 금고입니다. 1차 사고를 낸 사람은 징역형 7년이 선고가 됐고 B 씨 같은 경우는 금고 2년이 선고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어떤 내용은 블랙박스 내용 같아요. 이 블랙박스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피해자 아이가 이 구급차 실려가면서 딸을 보면서 이제 이 소리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잊을 수 없다라고 영상의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알면서도 도주를 했고 그래서 징역 7년이 된 거고요. 2차 사고를 낸 사람은 단순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기 때문에 징역 2년이 금고 2년이 선고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1차 사고 뺑소니범은 아이를 쳤어요. 쳐놓고 그냥 갔습니다. 알고서도. 자, 그리고 그 아이는 두 번째 오는 차에 의해서 생명을 잃었죠. 그런데 이제 아이를 이 두 번째로 치고 간 사람도 딱 내려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교수님 그냥 멀뚱멀뚱 보고만 있다가 어떻게 보면 골든 타임을 놓쳤단 말이죠. 이게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좀 다 좀
좀 안타깝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부에서도 이런 판단을 내린 것들은 사실은 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이가 저렇게 목숨을 잃게 됐는데 처음에는 본인이 뭐 집에 가서 뭐 차량 앞에 있는 범퍼를 확인한다든가 하는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다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두 번째 차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됐었으면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그 판결을 내린 것 같은데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사례, 즉 다시 말해서 검찰에서 구형을 했는데 그 재판부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좀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여러 번 뭐 이게 일어나도 충분하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런 좀 예외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이 재판부의 결정에 저는 공감을 하는 그런 상황. 예, 알겠습니다.